자, 봐. 교수님, 이게 균형 철근 상태의 철근비인데요. 여기에서 과속 철근 상태를 만들려면 요 가운데 있는 철근을 하나 빼면 되겠네요. 아유, 균형 철근보다 철근 하나 빠지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요, 교수님, 과속 철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운데 하나만 놔두고 얘도 빼고 얘도 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 철근 상태를 얘기하면 지금 내가 몇 군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균형 철근 상태를 얘기했지. 그거보다 철근이 빠지면 과속 철근 상태가 되지. 그래 그 배보다 철근을 하나 더 넣으면 과대 철근 상태가 되지. 오버웨이 포스가 되잖아. 그러면 과속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하나 뺄 수도 있고 과속 철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빼고 얘도 뺄 수가 있지. 그래서 철근을 다 빼버려. 그래가지고 철근을, 이 안에 있는 철근을 다 빼고, 요런 철사 하나만 딱 넣어. 이거는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왜? 콘크리트 안에 철근만 들어가 있다고, 외관상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랬지. 얘는 철근 과학 콘크리트지. 철근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철근이 한복의 콘크리트랑 같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콘크리트의 균열이 가는 순간 그 안에 대근된 철근이 이제부터 내가 견뎌줄게 하면서 자기가 한복될 때까지 견뎌주면서 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철근이 들어가야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철근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최소 철근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왜? 최소 철근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과속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다 빼버리고 철사 하나만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를 얘기할 때 균형 철근 상태, 과속 철근 상태, 과대 철근 상태, 최소 철근비 그리고 과속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최대 철근 상태를 알게 되잖아. 5개의 철근비 상태를 이 그림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균형 철근비에 대해서 논하고 콘크리트의 파괴 모드와 중립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를 만약에 냈다가 내가 그러면 이때의 균형 철근 상태의 그때의 중립축의 위치가 요 C2잖아. 그러면 과속 철근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과속 철근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엡실론 Y에 도달했는데 얘는 아직 0.003의 전이지.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원래 있었던 중립축의 위치보다 중립축이 일로 올라가는데 그치? 과대 철근 상태가 된다면 얘는 0.003에 도달했는데 얘는 아직 항복되기 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중립축이 아래로 내려왔네. 즉 균형 철근 상태에 대해서 과속 철근 상태에 대해서 과대 철근 상태에 대해서 중립축의 변화, 그 다음에 과속 철근 상태로 했을 때 연속적인 파괴, 과대 철근 상태로 했을 때 최상적인 파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과속 철근 상태로 얘기했을 때 무조건 철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 최소 철근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과속 철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잖아. 최대 철근비의 존재. 이렇게 5가지의 철근비를 논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감점할 수 없는 만점짜리 답안이 되는 거라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제 2가지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속적인 선파괴를 보장할 수 있는 과소철근 상태로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덕목이잖아. 그럼 과소철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2가지의 솔루션이 저기에서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의 양을 줄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건을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지. 과속철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균형 상태의 철근비를 구해서 그 철근비보다 더 낮게 철근을 배근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2번째는 그림을 자세히 봐봐. 그림. 여기 들어가 있는 철근을 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변형률을 엡실론 Y가 아니라 엡실론 Y보다 훨씬 더 큰 값의 변형률을 유지하게끔
규정을 설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의 양 이런 것들은 자동방으로 또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야. 균형철 상태에서 과소철근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철근 비를 균형철근비 상태에서 그거보다도 적게 배근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변형률을 여기에서 엡실론 S가 엡실론 Y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 훨씬 크게 엡실론 S가 2배의 엡실론 Y가 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0.003에 도달하기 전에 이 변형률 값이 훨씬 더 먼저 크게 변형률이 일어나서 휨에 의해서 연성적인 파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사실상. 내가 여러분과 같이 학부 시절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균형철근 상태의 철근비를 구해서 최대 철근은 요 균형철근비의 75%를 배근하라고 배웠어요. 그것은 어떤 거야? 철근비를 가지고 과소철근 상태를 만들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균형철근 상태, 이 균형철근 상태에 얘가 0.003에 도달하고 얘가 엡실론 Y에 도달할 때 이 철근비에 75%만 넣으니까 항상 얘가 먼저 파괴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생각은 꼭 그렇지 않은 순간이 생기더라는 거지. 왜? 그러면 우리는 FI를 400이라고 가정했지만 어떤 때는 FI가 500 가까이 나올 때가 있어. 우리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0.003이라고 가정했지만 어떤 때는 0.0025에서 깨져버리더라 이거지. 이렇게 설계라는 과정에서 명시되는 이 기본 가정이 너무 많은 가정에 우리가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0.003이라고 하는 거, 엡실론 S가 엡실론 Y라고 하는 균형철근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명시적인 값이 실제 재료에 들어가니까 얘가 0.003이 아니라 0.0025에 깨져버리면 아무리 과소철근 상태로도 얘가 먼저 깨지잖아. 그리고 0.003을 놔두고 철근을 적게 넣었는데 400짜리 FI 꼴 400MPa짜리 썼는데 500까지 항목을 안 해 얘가. 어떡할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근을 주문하고 철근을 생산할 때 FI는 400강도, 즉 FI 꼴 미니멈 강도값만을 제시하지 최대값을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FI는 400이면 400에서 450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는 철근을 못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어때? 500까지 항복을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들어가 있는 철근비의 균형 철근비의 75%만 철근을 배근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걸린 거야. 얘는 500까지 항복을 안 하고 얘는 0.0025에서 깨지는 거지. 그러면 원래 들어가야 될 균형 철근비보다 25%의 철근을 적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성적인 파괴가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철근의 양을 가지고 줄이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여기 있는 변형률을 항복 변형률보다 엄청 크게 늘려버려서 휨 부재가 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 철근비에 대해서 철근비를 계산해서 철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 변형률을 가지고 연성을 보장하는 그런 설계로 바뀌어가게 된 겁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5개의 철근비, 균형철근 상태, 과소철근 상태, 과대철근 상태, 최소철근,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철근의 한계, 최대 철근, 이 5개가 어떻게 하는지 파괴 모드에 따라서 중립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상태였는지, 즉 우리는 과소철근 상태라면 중립축이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게 좋구나. 밑에 애가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니까.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연성 설계니까. 이게 휨 설계의 근간이 됩니다. 휨 설계의 근간은 과소철근, 언더 리인포스, 균형 철근 상태보다 철근을 더 넣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